이번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온 고민 만나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 트레이너와 운동하던 중 무릎 통증을 느꼈습니다. 엄청 아픈 건 아니라서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당일이 아닌 그 다음 날 집 근처 정형외과를 방문했는데요.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으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병원을 가보니 무릎뼈 탈골이 있었고 이로 인해 인대 손상이 됐다고 했어요. 앞으로 4주 동안 깁스를 한 뒤 또 4주 동안 보조기를 착용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운동하다 생긴 부상이라 담당 개인 트레이너에게 연락을 했지만 딱히 바로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답변은 없고 정산날이 있으니 기다려달라는 답변만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깁스를 하고 있으며 직장도 휴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은 PT 비용뿐 아니라 병원비, 기타 위자료 등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건강해지려고 이제 운동을 하던 중에 이렇게 무릎에 약간 문제가 더 생기신 것 같은데, 일단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는 이 개인 트레이너와의 운동상 부주의로 인한 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항상 얘기를 하면 입증을 해야 된다. 변호사님들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입증하면 좋을까요? 예, 사실 이 부분이 제 친구도 이제 PT를 하다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뭐 그냥 트레이너를 바꾸기만 하고 하진 않았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보니까 참 많은 것 같아요. 피해가 좀 크신 상황이라서 이제 기왕증이라고 하죠. 그 전에도 혹시 이제 무릎이 좀 아프셨다거나 이런 게 있다면 좀 불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진짜 중요한 거는 이 훈련을 하다가 이게 다쳤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치료를 받고 계시니까 의사 선생님께 그 상황을 좀 말씀을 하시고 뭐 진단서를 끊는 방법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기왕증이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자, 만약 부상 원인이 잘못된 운동 방법이었다라는 거를 밝힐 수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될까요, 박 변호사님? 그게 존재가 되면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잠깐 말씀드린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입증이 상당히 좀 중요하고 어려울 것 같아요. 트레이너가 운동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방법 자체, 트레이닝 방법 자체로 인해서 트레이닝을 받는 사람의 어떤 신체 조건에 따라서가 아니라 관계없이 그 무리한 운동 요법이다라는 점이 입증이 되면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거기서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기왕증이라든지 운동을 받는 사람이 제대로 지시에 움직이지 못해서 약간 실수했다라는 이런 부분에서 해서 부상을 당했다라는 부분은 이제 과실로 잡혀서 이제 거기서 조율이 될 것 같은데요. 처음에 이제 청구를 하실 때 이 운동 방법이 정말 객관적으로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인대 손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운동요법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좀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소견이라든지 입증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좀 증거들을 모아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청구를 하시고 나중에 이 부분에 법원에 갔을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엉성하게 되면 사실상 청구하더라도 기각당할 수도 있어요. 인과관계가 없다고. 그렇군요. 뭐냐면 트레이닝 받는 사람이 몸이 약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보다. 그래서 물론 트레이너 하는 사람이 이 트레이닝을 받는 사람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거에 맞게 트레이닝 요법을 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그게 사실 혼돈이 되면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법원에서는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 판결로서 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좀 주변에 PT를 운동하시는 분들, 전문가분들이나 이런 분들에서 이런 동작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디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모아놓으신 다음에 이거를 좀 소송으로 가기보다는 협상의 무기로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PT를 받다 보면 저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무릎 부상이나 심각한 건 아니었지만 이게 어느 정도로 힘이 드는지를 모르고 그냥 이 정도 하실 수 있어요 라고 응원을 해주니까 괜히 더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적 있으신지요? 저는 PT를 한 적은 없는데요. 그 친구한테 들으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내가 가진 능력보다 더 과하게 하시는 경우가 꼭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료비를 만약에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개인 트레이너를 상대로 청구를 해야 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소속돼 있는 그 헬스장을 상대로 청구를 해야 될지 이런 생각 어떻습니까? 예, 그 사실은 케이스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예. 이제 이런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이랑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예. 그건 이제 그 같이 할 수도 있고요. 이 채무 불이행이란 건 뭐냐면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위반했을 경우. 네. 예를 들어 이제 이 개인 트레이너랑 별도로 계약을 해가지고 네. 계약서를 굳이 안 쓰더라도 별도로 따로 돈을 줘서 계약을 한 경우라면 개인 트레이너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 계약을 걔는 이제 안전주의 의무 위반 같은 것도 예. 있는 거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들은 몰라요. 어느 선까지 해야지 이게 괜찮은 건지.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그 케이스를 보면은 준비 운동을 안 시키고 바로 막 그 뭐 팔굽혀펴기를 오랫동안 시키고 이런 케이스에서 한 50% 정도 인정한 사례도 있었어요. 그 개인 트레이너한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통은 이제 저희가 헬스장에 가면은 뭐 월 얼마 끊고 거기에 보면 뭐 PT 몇 회는 얼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보통 이제 헬스장이랑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라서 예. 설사 트레이너의 잘못된 어떤 그 지시로 손해를 보시더라도 헬스장 운영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이제 헬스장 운영자는 개인 트레이너에게 뭐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요. 아, 그렇군요. 두 번째로 이제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가게 되면 예. 만약에 그럴 경우에 개인 트레이너의 잘못이 있게 되면 사용자 책임이라 그래서 같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개인 예. 트레이너랑 운영자를 상대로. 예.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요. 한 가지는 또 그 헬스장에서 그 배상 보험 같은 데 들었다면은 네. 그럴 때 이제 영업 배상 보험 책임 계약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데 들었다면 이제 보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일단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처음에 뭐 계약서를 쓰셨을 테니까 그 계약서 상에 어떻게 돼 있는지 먼저 예, 확인을 예, 해보시고 맞습니다. 예, 예. 법적인 진행을 어떻게 할지 예,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뭐 부상 원인을 입증을 했다. 그리고 해당 헬스장이나 뭐 개인 트레이너에게 책임을 물었는데 이분들이 또 연락을 끊는다든지 책임을 좀 회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뭐 영업 정지 처분을 한다든지 좀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는 있을까요? 지금 영업 정지 처분이라고 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행정상에 네. 영업을 못하도록 하는 부분들인데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개인적인 어떤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네. 행정상 영업 정지 처분까지 내리게 할 수는 없어요. 네, 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트레이너, 이제 헬스장 업체라든지 개인 트레이너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물는 걸 가지고 네. 그 해당 재산에 가압류 내지 압류를 해서 예. 그 부분을 이제 처분할 압박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일단 집행관이 와서 압류 딱지 붙이거나 네. 그 부분에서 경매 이루어진다고 하면 예. 부분에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로는 영업정지 처분을 행정상으로 민원을 넣어서 하기는 좀 어렵고 예. 소송을 통해서 만약에 판결이 확정된다 그러면 네. 해당 뭐 통장이라든지 아니면 해당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통해서 압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그런 압류를 하게 되면 보통 압류됐다는 뭘 붙이잖아요. 그럼요. 예, 예. 그럼 또 헬스장 다니는 회원들한테 그게 눈에 띄니까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이 내용을 봤을 때는 헬스장에 속한 트레이너와 계약을 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데 개인 PT가 아니라 헬스장 내에서 PT를 받지 않고 개인 운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을 수도 있잖아요. 아유, 예, 예. 그럴 경우에는 헬스장 상대로 책임을 그럴 물을 수 있죠. 뭐 러닝머신 뛰다가 예. 이제 미끄러져가지고 그러니까요. 저도 뭐 한 두세 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실제 있으셨군요. 네, 그럼 창피해가지고 그냥 갔었는데 너무- 사실 이제 네.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이게 상황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네. 그 시설이 제대로 이제 돌아가는 작동하는 거였다면은 그래서 이제 개인이 실수를 해서 그런 거면은 사실 책임을 좀 묻기는 어렵고요. 예. 다만 이제 그 러닝머신 같은 경우에도 그 미끄럼 방지가 좀 덜해서 네. 그러니까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그런 거라면은 당연히 헬스장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예. 별 책임을 잘 묻지들 않으시는데 맞아요. 근데 상황마다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인 권리는 잘 챙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뭔가 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의사 소견을 잘 받으신 후에 정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